네, 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원전이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웬만해선 수주를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사전 승인 도장 찍었다고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계약이 지연됐을 뿐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댓글은 원전도 결국 대선 수혜주지 후보들 전부 AI와 원전 정책 내세우는데 라면서 기대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대선주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원전 관련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관세 영향 적은 조방원 중에 원전이 제일 덜 올랐음 크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조선과 방산, 원전은 관세 영향이 적은 섹터로도 뽑힙니다. 그중에서 조선과 방산은 최근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원전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전주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다른 댓글들도 확인해 보시죠. 불란서 애들이 웨스팅하우스 협력한 걸 빌미 잡았다며 난리네 진짜라고 불만을 표시해주기도 했고요. 도란프 공약이 SMR 확대였다. 전선 전력 설비도 충분히 기회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요도 SMR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전선 전력 설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그래도 유럽에 원전 수출 시작할 수 있는 호재인데 좀 더 가주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전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섹터가 원전인 만큼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는 동안 연휴를 다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체코로 다 떠나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계약서 사인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좀 비보가 들려오면서 주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그래도 많이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늘장까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송율 매니저가 원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빅이벤트였죠.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정부에서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어떤 흐름이 나왔냐.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됐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 디데이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원전주들한테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종가 같은 경우는 0.36%로 마감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겁니다. 체코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발빠르게 이제 뉴스를 냈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 지연될 뿐이지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체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태클이 걸렸는데 누구한테 태클 걸렸냐? 프랑스 EDF한테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연초부터 우리가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맨 처음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3파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있었고요. 프랑스, 미국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종 사업자로 결정이 되니까 프랑스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하고는 우리나라랑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주관을 하고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는 우리나라 주관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프랑스인데 자 이의 신청이 한번 기각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코 정부의 언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코 정부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7일 날 원래 오후에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오전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이 26조 원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랑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최종 단계만 무난하게 앞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아예 무산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체코도 급해요. 이거를 빨리
오케이를 때려야 2030년 이후에 원전을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코도 급하고 우리나라도 급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제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딜레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기술, 우진도 그렇고 정말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성아주 매니저님 앞서서 APR로 제가 많이 띄워드리기도 했는데 약간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 성아주 매니저가 4월 1일 방송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또 소개를 해주셨고 2일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해서 현재는 포트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후로 바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이 흐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역시 원전의 대장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좀 이제 그런 관점들에 관심을 많이 좀 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급락에 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보다도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정치 변수와 관세 변수가 있으면서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뭐 사실 저는 그 이후에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언급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들 일단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원전주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단순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보시기보다는 추후 시장 전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주라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수주액이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라카 원전이라든가 이번에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수출 그리고 유럽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길을 뚫어줬다라는 모멘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액만으로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에 대한 안전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확실하게 도장이 찍힌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그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원전주는 충분히 여러분들 흐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대표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스터빈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스터빈과 SMR에 관련된 부분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랭크 5위에 들어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밸류체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원전주에 대한 수주 이것만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시장 전망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급증하고 있는 수요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주에 아마 좀 기대감을 실어주고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장은 수주에 대한 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 그려낼 수 있다.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4월 초에는 시장이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당시에 아마 손절가를 터치를 했더라도 팔지 않고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아마 버틴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여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전도 결국은 대선 수혜주 아니냐. 지금 뭐 많은 후보들이 AI 그리고 원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둘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그 여야 위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친원적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필수 사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기 대선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12월 8일, 9일, 10일 이때 첫 번째 저점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우진도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은 계엄령 사태 때문에 이제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여야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은 추진 동력이 다시 한번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은 다시 한번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산이랑 마찬가지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필수 사항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R 쪽으로도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대선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SMR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SMR 개발을 좀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가가 언제 움직일까를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야 합니다. SMR이 뭐 2030년대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시장이 커진다면은 2035년, 40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쪽을 주목하고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또 우려도 한켠에서는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서 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사실 속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빠르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형 원전에 대해서 빠르게 좀 건설을 이어나가고 우리나라 대형 원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꾼다. 사실 시간상 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현재 타임테이블 상에도 2028년까지 인허가 목표를 가지고 이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잠시 좀 접어두셔도 좋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접어둔다라 그러면 소형 원전을 왜 이야기합니까? 수출을 해야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사에너빌리티의 그런 흐름들을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주요 기술주들, 주요 기술 기업들의 이 소형 원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 미국의 테라파워라든가 뭐 일부 주요 원전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 소형 원전에 대한 밸류체인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어느 정도 이 ISM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소형 원전에 대한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미국보다는 시간이 좀 속도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라 그러면 원전은 소형 원전에 대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든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든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흐름을 잡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화장품과 원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분의 매니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실적 발표 먼저 팀 간 대결입니다. 흥태윤 552, 성률 531. 수익률은 흥태윤 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2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별 기여도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어제와는 순위 변동이 생겼습니다. 꽤 큰 변동인데요. 1위는 김흥태 매니저가 282%, 그리고 2위가 성하준 매니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281%.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위는 바뀌었습니다만 1등과 2등 차이가 단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김태윤 매니저 270%. 성률 매니저는 아직 4위입니다. 250%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하준 매니저인데요. 역시나 APR이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최고가,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99,300원까지 올라갔었죠. 36.59%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수익률을 어디까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 수익률이 고루 분포가 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 순위는 2위인데 이렇게 고루 좀 5위까지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이후의 종목들, 6위 이후의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탑5 종목 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이 1위 종목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GNC 에너지가요, 정말 마법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매수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82.47%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KS 인더스트리가 어제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 다소 아쉬운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또 원전 관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리뷰를 두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성하준 매니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고루고루 좀 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뭐 20, 30%씩 좀 고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상위권에 또 랭크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HBM 시장 쪽에 장비주로서 좀 부각이 많이 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주가의 흐름이 원하는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시장이 반도체 또는 HBM 이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 155% 동반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주가에 대한 반도체 시장, HBM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좋지만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눌려 있다가 반도체 시장, HBM 시장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진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 그러면 목표가 잡아드린 구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시세 분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리뷰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 더 가져온 거는 SKC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KC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유리기판 시장에서의 재료가 워낙에 좀 뚜렷한 종목이죠. 유리기판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빠르면 올해 말에 상용합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 상용화예요. 그럼 벌써 5월이죠. 그러면 언제나 해당 시장의 주가들은 6개월 정도의 재료들을 반영한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SKC 같은 종목 안 잡으면 언제 잡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지난해 SKC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팅 댓글창에 보니까 HB 테크놀로지도 나오겠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재료는 충분히 잘 깔려 있고 시장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도 남아 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도 일단 시장의 분위기상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가기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충분하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SKC도 없으신 분 신규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1위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법 같은 매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 차트 한번 띄워주시고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댓글에는 지금 송유령 상한가 두 방이면 1위 되면 이런 거 띄워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GNC 에너지를 봐야 되나 싶거든요. 예. 일단 뭐 GNC 에너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잠깐 짚어보면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고가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그 안에 비상용 발전기를 필수적으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바로 GNC 에너지 입니다. 이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이면서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거래량이 크게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거의 단봉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높여드렸는데 지금 26,200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잘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KS 인더스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대가 적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4월 17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PD님이 그러셨어요. 이 종목은 대체 뭐냐? 얘는 딱 두 개입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 그리고 화장품이 살짝 묻어 있는데요. 자회사 이제 SNC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장사 VT가 지금 같이 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신사업은 화장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날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 매물대에서 한번 걸렸는데요. 2,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구간이 있는데 3,000원에 있습니다. 3,000원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강하게
상승의 저항 역할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 두 종목씩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는 새로 편입할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무관하게 전체 시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 꼽아 오셨는데요. 두 분의 탑픽 종목, 편입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그리고 사람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주제와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저희가 시간이 꽤 넘친 관계로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의 단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무조건 자동차한테 쏠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현대차를 밀어낼 수 있다. 31조 투자하고 발벗고 나서는 자동차 산업을 밀어낸다. 이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영국과의 관세 협상, 뭐 영국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도 분명히 자동차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올 때마다 반응하고 있던 현대차,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흐름을 잡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성우하이텍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현대차 미국 증설 수혜까지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 정도는 꼭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6,7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바로 한번 리뷰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인이네요. 예, 사람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인데요. 이제 정책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 매출의 85% 정도가 지금 플랫폼하고 서비스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너무 좋습니다.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또 무료 방송과 밴드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하주 매니저님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얘기했죠. 성화이텍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화장품주를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공략할 섹터는 무엇인지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화준 치고 들어오시면 밝은 미소로 맞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님. 예, 원전주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원전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는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신의 한 수가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